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한 친구나 동료, 심지어 가족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기분 말이죠. 묘하게 비꼬는 말투나 피하는 시선, 혹은 견디기 힘든 정적 같은 것들이요. 오늘은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이 감추고 있는 적대감을 드러내는 8가지 비밀스러운 신호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8번째 신호는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할 만큼 충격적일 겁니다. 이런 심리적 비밀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칼 융은 누구일까요? 그는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스위스의 심리학자입니다. 융은 인간 심리의 깊은 곳, 우리가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어두운 구석까지 파고들었죠. 그가 제시한 가장 강력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그림자 섀도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의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자신감이나 친절함처럼 자랑하고 싶은 것들로 꾸며놓은 밝은 방들이 있죠. 하지만 그 집 어딘가에는 인정하기 싫은 감정들을 가득 채워 꽁꽁 잠가둔 방이 하나 있습니다. 질투, 분노, 불안, 혹은 적대감 같은 것들이죠. 이것이 바로 각자의 내면에 숨겨진 그림자입니다. 융은 우리가 아무리 이 그림자를 숨기려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은연중의 행동으로 새어나오죠. 예를 들어, 누군가 항상 웃으며 대하지만 왠지 모를 서늘함이 느껴진 적 있나요? 그건 그 사람의 그림자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림자는 주변 사람이 숨기고 있는 적대감을 간파하는 열쇠가 됩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게 말해도 비꼬는 말투나 회피하는 눈빛, 혹은 미묘한 방해 행동 같은 것들이 그들의 진짜 마음을 폭로하곤 하죠. 융은 누군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지 못할 때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한다고 믿었습니다. 비난이나 경쟁심, 혹은 회방을 놓는 형태로 말이죠. 그림자 개념이 놀라운 점은 타인의 행동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질투가 나지만 웃음으로 감춘 적은 없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그림자가 작동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타인의 적대적인 신호들을 훨씬 더 예리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비꼬는 독설부터 마음을 드러내는 보디랭귀지까지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더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한 8가지 구체적인 신호를 알아볼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림자를 숨긴 누군가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힘든 노력 끝에 드디어 승진했다는 기쁜 소식을 친한 친구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와, 진짜 운이 좋았네. 누가 알았겠어. 여러분은 억지로 웃어 보이지만 마음은 날카로운 칼에 찔린 듯 아픕니다.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 그들은 즉시 그냥 농담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고 합니다. 그의 익은 말인가요? 이것이 바로 독성 있는 비꼼입니다. 적대감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교묘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죠. 융의 관점에서 이런 농담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그들의 그림자가 새어나오는 통로입니다. 질투나 불만족, 열등감 같은 감정들이 여러분을 향해 쏟아지는 것이죠. 융은 누군가 자신의 내면적 결함을 마주하지 못할 때 흔히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면서도 너 질투해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대신 그들은 비꼬는 농담으로 당신을 깎아내리며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동시에 자신은 다정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가장 위험한 건 이런 농담들이 장난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어서 오히려 여러분이 스스로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자책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직감이 맞습니다. 그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니까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마치고 상사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였죠. 들뜬 마음에 친한 동료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 상사가 원래 너처럼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을 좋아하잖아. 실력보다는 운이지. 순간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죠. 상처받았다고 말해봤지만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농담 좀 한 거야.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처음엔 제가 정말 예민한가 싶었지만 곧 그녀가 항상 그렇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이룰 때마다 꼭 깎아내릴 구실을 찾았죠. 그건 장난이 아니라 그녀의 그림자였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안감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독성 있는 비꼼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세 가지를 주의 깊게 보세요. 빈도, 대상,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는 기분입니다. 외모, 일, 혹은 꿈처럼 여러분의 예민한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농담을 한다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들은 뒤 늘 상처받거나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면 그건 확실한 신호입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에겐 그러지 않으면서 오직 여러분에게만 그런다면 그것은 숨겨진 적대감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대응할 때는 성급하게 싸우지 마세요. 그들은 그냥 농담인데 왜 그래? 라는 방패로 빠져나갈 테니까요. 대신 차분히 관찰하고 기록해 보세요. 얼마나 자주 그런 말을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지 말이죠. 정말 대면하고 싶다면 차분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방금 말은 조금 불편하게 들리네. 무슨 의미로 한 거야? 그들의 반응을 보면 많은 것이 드러납니다. 당황하거나 말을 돌린다면 말이죠. 그건 그들도 자신이 들켰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반응은 질투나 불안 같은 그들의 그림자가 행동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보호하세요. 그런 비꼼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동료에게 필요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그 동료도 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되니 자료를 보내지 않아 여러분은 허둥지둥 발을 동동 구르게 됩니다. 상대는 안절부절 못하며 사과하죠. 아이고,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 정말 미안해.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중요한 순간마다 2번
3번 반복된다면 그건 사고가 아니라 은밀한 방해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런 행동은 질투나 불안 같은 그림자가 밖으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방해하는 사람은 당신이 빛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당신의 성공이 그들을 초라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융은 누군가 자신의 실패나 부족함을 마주할 수 없을 때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방해해서 스스로를 위로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은밀한 방해는 항상 티가 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잘못된 조언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전달하지 않거나 사소한 실수를 유도해 당신을 곤경에 빠뜨리는 등 아주 계산된 작은 행동들일 수 있죠. 위험한 점은 이런 행동들이 실수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어서 준비를 제대로 못한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친한 친구에게 프레젠테이션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괜찮네. 따로 수정할 건 없는 것 같아. 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믿었지만 발표 중에 그녀가 보지 못한 치명적인 데이터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또 반복되더군요. 약속했던 중요한 회의 일정을 제게 말해주지 않아 기회를 놓치게 만든 적도 있었죠. 돌아보니 제가 무언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이런 실수들이 발생하더군요. 그건 그녀의 그림자였습니다. 아마도 제 성장에 대한 질투심이 작동한 것이겠죠. 그럼 은밀한 방해를 어떻게 알아챌까요? 행동의 패턴을 살펴보세요. 만약 그들의 실수가 항상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일어난다면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는지,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내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직감이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가입니다. 대응할 때는 성급하게 추궁하지 마세요. 그들은 부인하며 오히려 여러분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대신 사건들을 기록해 보세요. 날짜, 상황, 그리고 결과까지요. 패턴이 보인다면 조용히 대면하세요. 요즘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혹시 무슨 문제 있어? 라고 말이죠. 반응을 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방해가 의심된다면 그들에게 의존하는 비중을 줄이고 스스로 다시 점검하거나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의심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친구에게 신나서 이야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상사한테 칭찬받았어. 라고 말했는데 축하 대신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아, 그래, 좋겠네. 난 저번 주에 더 큰 프로젝트로 칭찬받았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기쁨은 빛을 잃고 마치 원치 않는 경쟁에 내몰린 기분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은밀한 경쟁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행동 역시 불안이나 열등감이라는 그림자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빛나는 모습이 견디기 힘들어지면 상대의 빛을 흐리게 해서라도 자신을 더 낮게 느끼려 하는 것이죠. 융은 남의 성공이나 자신감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지만
스스로 그런 자질을 키우지 못할 때 타인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스포츠나 업무에서의 건강한 경쟁이 아닙니다. 상대를 끌어내리려는 은밀한 싸움이죠. 그들은 너 질투해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화제를 돌리거나 당신의 성공을 깎아내리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취를 이야기할 때마다 즉시 더 큰 이야기를 꺼내곤 했죠. 제가 어떤 과정에 합격했다고 들떴을 때도 그녀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 난 예전에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제안받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갔어. 처음엔 그냥 공유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았지만 나중엔 그녀가 진심으로 축하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대화가 경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건 그녀의 그림자였습니다. 자존감에 대한 불안이 그녀로 하여금 저를 위해 기뻐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은밀한 경쟁심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나요? 아니면 즉시 화제를 돌려 자기 이야기만 하나요? 혹시 당신의 존재감을 은근히 지우려 하지는 않나요? 무엇보다 그들과 대화하고 난 뒤 당신의 성취가 왠지 초라하게 느껴지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은밀한 경쟁을 겪고 있는 겁니다. 대응 팁을 드릴게요. 그들의 경쟁 게임에 말려들지 마세요. 그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거니까요. 대신 침착함을 유지하며 당신만의 가치에 집중하세요. 간단한 테스트로 아주 작은 기쁜 일을 공유해보고 그들의 반응을 관찰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그들이 또 당신을 앞지르려 한다면 그냥 웃으며 화제를 돌리세요. 이런 경쟁적인 반응은 그들이 당신을 자신의 자존감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에게 공유하는 빈도를 줄이고 진심으로 당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성공은 타인의 인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은밀한 경쟁도 분명한 신호지만 다음에 나올 징후들은 훨씬 더 놀랍습니다. 계속 들을 준비되셨나요? 예를 들어보죠. 당신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큰 기회를 잡았다고 상상해보세요. 너무나 기쁜 마음에 친한 친구에게 이 소식을 알리며 함께 기뻐해 줄 것을 기대하죠. 하지만 친구는 그래, 좋네 라며 어색하게 웃고는 금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혹은 당신이 실직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괜찮아, 별거 아닐 거야 라고 말하며 더 이상 묻지 않죠. 마치 당신의 기쁨과 슬픔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지지입니다. 카를 융에 따르면 이런 행동은 자아-이고의 분리를 반영합니다. 상대방이 질투나 무관심 같은 자신의 그림자 샤도우에 갇혀 당신과 감정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융은 누군가 불안하거나 적대감을 느낄 때 오히려 겉으로는 지지하는 척하며 이를 숨기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지는 껍데기에 불과하죠. 그들은 당신이 성공해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고 당신이 힘들어도 진짜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당신이 큰 성취를 이뤘거나 가장 위로가 필요한 중요한 순간에 주로 나타납니다.
이런 불성실한 태도는 당신으로 하여금 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나 라는 의심을 하게 만들죠. 하지만 당신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해외 연수 기회를 얻었을 때 너무 기쁜 마음에 친한 친구에게 말했더니 그녀는 그냥 오, 괜찮네 라고 무미건조하게 말하곤 곧바로 자기 일상 얘기로 넘어가더군요. 제 성공이 전혀 대접받지 못한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업무적으로 힘들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녀는 그저 다 잘 될 거야 라며 제가 어떤 기분인지 묻지도 않았어요. 이런 무심한 반응이 반복되면서 저는 그녀가 저를 진심으로 응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그녀 안의 그림자 때문이었어요. 아마도 질투나 불편함이 그녀가 저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가짜 지지를 어떻게 알아챌까요? 상대의 감정적 반응을 보세요.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정말 흥분해 주나요? 아니면 기계적으로 반응하나요? 당신이 힘들 때 귀 기울여 걱정해 주나요? 아니면 뻔한 위로만 늘어놓나요? 그 빈도를 관찰해 보세요. 중요한 순간마다 상대가 계속해서 무심하다면 그것은 숨겨진 적대감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느낌을 믿으세요. 그들과 대화한 뒤에 외롭거나 존중받지 못한다는 기분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명확한 신호입니다. 대응 팁을 드릴게요. 그들에게 억지로 응원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만 더 상처받을 뿐입니다. 대신 몇 주간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상대가 무심하게 반응했던 순간들을 기록해 보세요. 만약 대면해야 한다면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내가 소식을 공유했을 때 당신이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야. 무슨 일 있어라고요? 그들의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겁니다. 만약 그들이 곧바로 화제를 돌리거나 냉담하게 나온다면 그들의 불성실함과 그림자 속의 질투 혹은 무관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무심한 반응은 그들이 당신의 기쁨이나 슬픔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 당신과 함께 웃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자, 이번엔 큰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이직을 고민하며 지인에게 털어놨더니 그들은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거긴 너랑 안 맞아. 그냥 안전하게 원래 하던 곳에 있어.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만약 그들이 당신의 모든 선택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며 당신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고 느끼게 만든다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교묘한 통제입니다. 카를 융에 따르면 이런 행동의 근원에는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그림자가 깔려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적 불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조종함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융은 이런 통제가 사랑이나 조언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어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죠. 그들은 다 널 보호하려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런 조언을 들을수록 당신은 스스로가 작아지고 자신의 능력을 더 의심하게 됩니다. 위험한 점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당신은 자신감을 잃고 그들에게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당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권력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일 뿐이에요. 저도 이런 지인과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로 이직해 꿈을 채기로 했을 때 그 사람은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이 얼마나 경쟁 치열한 줄 알아. 내 말 듣고 그냥 여기 있어. 그게 훨씬 안전해. 처음엔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죠. 하지만 곧 그들은 직장, 친구, 소비 습관까지 제 모든 결정을 비판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과 얘기하고 나면 저는 제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건 그들의 그림자였어요.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저를 조종하게 만든 거죠. 그렇다면 교묘한 통제를 어떻게 알아챌까요? 대화 후에 당신 기분을 살펴보세요. 더 자신감이 생기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더 의심하게 되나요? 그들이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나요? 아니면 항상 자기 의견을 강요하나요? 상대가 당신 삶의 모든 부분에 계속 간섭한다면 그 행동 패턴을 관찰하세요. 그것이 바로 통제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언이 정말 당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것인지 자문해 보세요. 대응 팁을 드리자면, 직접적으로 싸우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불효자나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죄책감을 씌울지도 모르니까요. 대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조언은 고맙지만 이번 일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 그들이 계속 강요한다면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빈도를 줄이세요. 무엇보다 당신의 능력을 믿으세요. 당신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히 똑똑합니다. 당신의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혹시 직장에서 갑자기 동료들이 당신을 피하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물어봐도 얼버무릴 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군가 당신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거나 거만하다고 퍼뜨리고 다녔다는 걸 듣게 됩니다. 면전에선 아무 말도 안 하던 사람들이 뒤에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뒷담화입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적대감을 표출하는 방식이죠.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 역시 내면의 불안이나 질투라는 그림자가 명확하게 드러난 행동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마주하는 대신 뒤에서 험담함으로써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려는 것이죠. 융은 누군가 열등감을 느끼거나 불만족스러울 때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여 비난하거나 루머를 퍼뜨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명성과 관계에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특히 더 위험합니다. 뒷담화는 단순히 떠드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을 고립시키고 조직 내에서의 입지를 약화하며 때로는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마저 파괴하는 도구입니다. 저도 이런 일을 겪었어요. 새 직장에 들어가서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쌓으려 애썼죠. 하지만 몇 달 뒤 몇몇 사람들이 저를 차갑게 대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상 친절했고 열심히 일했기에 너무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한 동료가 쟤는 승진하려고 아부만 떨어라고 모두에게 말하고 다닌 거였어요. 앞에서는 항상 웃으며 친절했던 사람이기에 충격이 컸죠. 대면에서 물어보니 그들은 누가 그래 오해일 거야 라며 딱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그림자라는 걸요.
아마도 저의 발전을 질투한 마음이 그들이 뒷담화를 하게 만든 거겠죠. 그럼 뒷담화를 어떻게 알아챌까요? 주변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심히 보세요. 친구나 동료, 지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거리를 둔다면 누군가 당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헛소문을 들었다면 근원을 추적해 보세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누가 나를 험담할 동기가 있을까? 내가 성공할 때 누가 불안해할까? 대응 팁을 드릴게요. 섣불리 비난하지 마세요. 그들은 오히려 당신을 공격적인 사람으로 몰아갈 겁니다. 대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모으세요. 범인을 확신하게 되었다면 부드럽게 대면해 보세요. 나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들었어. 혹시 아는 거 있어? 라고요. 당황하거나 회피하는 그들의 반응이 곧 진실을 드러낼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전문가다운 모습과 진실함을 유지하며 당신의 명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뒷담화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세요. 새 집을 장만하는 것처럼 인생의 큰 성취를 이루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친구에게 공유하며 함께 축하받고 싶을 때 말이죠. 하지만 축하 대신 그래, 평범하네, 그 집 별로 비싸지도 않지 않아 라고 말하거나 곧바로 화제를 돌려버린다면 당신의 기쁨은 순식간에 꺼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에 대한 질투입니다. 카를 융에 따르면 이런 행동 역시 자신의 불안이나 열등감이라는 그림자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성공은 그들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부분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그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융은 누군가 자신의 결핍을 직면하지 못할 때 타인이 빛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한다고 설명했죠. 그들은 축하 대신 냉담하게 굴거나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거나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은근한 적대감의 표시예요. 당신이 자기보다 앞서 나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죠. 저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전문 과정을 마치고 권위 있는 자격증을 땄을 때 너무 신나서 친구에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그 자격증은 누구든 노력하면 다 따는 거 아니하였죠. 내 성취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더 최악인 건 자기들이 들었다며 더 좋은 과정이라면서 바로 말을 돌리더군요. 그들은 제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건 그들의 내면, 즉 그들의 그림자이자 질투심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런 질투와 성공을 향한 심리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당신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의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지, 아니면 무관심하게 반응하거나 화제를 돌리고, 혹은 당신을 깎아내리지는 않는지 말이죠. 바디 랭귀지도 중요해요. 어색한 미소, 회피하는 시선, 혹은 영혼 없는 말투는 아주 명확한 신호들이거든요.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이룰 때마다 그들이 자주 이런 태도를 보이나요? 그렇다면 그건 확실히 질투의 신호입니다. 대처 팁을 드릴게요. 그들의 질투 때문에
당신의 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당신이 자랑스러움을 느끼기 위해 굳이 그들의 인정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해 줄 사람들과 나누세요. 확인해 보고 싶다면 작은 성취를 하나 공유하고 그들의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만약 그때도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면 그 사람과 공유하는 빈도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성공은 온전히 당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그걸 흐리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승진했다는 기쁜 소식을 친구에게 전한다고 해볼게요. 친구는 와, 대박이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고 손은 꽉 쥐어져 있거나 당신의 눈을 피하고 있을 거예요. 말은 긍정적이어도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죠. 이게 바로 바디 랭귀지예요. 무의식은 감정을 숨길 수 없거든요. 칼 융에 따르면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그림자, 즉 질투나 적대감 같은 것들을 숨기려 해도 작은 동작들이 결국 그 사람의 본심을 폭로하죠. 융은 마음속 깊은 곳의 그 그림자들이 통제 불가능한 행동을 통해 밖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을 때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해도 몸은 배신을 합니다. 스치는 시선, 억지 미소, 팔짱을 끼거나 톤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목소리 같은 것들이죠. 이런 신호들은 상대방이 미처 가면을 준비하지 못한 순간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바디 랭귀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8가지 신호 중 마지막 항목입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만약 누군가 앞선 신호들을 보인다고 의심된다면 바디 랭귀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저도 회사에서 관리자 직급으로 승진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한 친구가 아주 들뜬 목소리로 축하해 주더군요. 와, 진짜 잘 됐다. 하지만 저는 눈치챘죠. 그 친구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고 손은 무언가를 참는 것처럼 꽉 쥐고 있었거든요. 또 다른 예로 제 결혼 기념일 파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말했을 때도 친구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부자연스러웠고 곧바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더군요. 제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했어요. 그건 그들의 내면 그림자였어요. 아마도 질투나 불편함이 통제하지 못하는 제스처를 통해 새어나온 것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바디 랭귀지를 파악할까요? 4가지를 주의 깊게 보세요. 첫째, 시선입니다. 축하해주면서 당신을 똑바로 보나요? 아니면 자꾸 피하나요? 둘째, 미소입니다. 그들의 미소가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눈까지 닿지 않는 가식적인 미소인지 보세요. 셋째, 자세입니다. 팔짱을 끼거나 손을 꽉 쥐거나 방어적으로 몸을 뒤로 빼고 있지는 않나요? 넷째, 말투입니다. 말의 내용과 목소리 톤이 일치하나요? 아니면 긴장해서 비정상적으로 높게 들리나요? 상대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런 신호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만약 이유 없이 긴장되거나 불편하다면 그건 당신의 몸이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는 뜻이에요. 대처 팁입니다. 직감을 믿되 섣불리 결론 짓지는 마세요. 대신 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사흘 동안 의심스러운 친구의 바디 랭귀지를 관찰하고 기록해보세요. 눈빛, 미소, 자세를요. 당신이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을 말할 때 어떤지 보세요. 만약 부정적인 패턴이 계속된다면 그 사람과 공유하는 내용을 줄이세요. 꼭 대화가 필요하다면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혹시 무슨 일 있어? 그들의 반응이 답을 줄 겁니다. 만약 손을 꽉 쥐거나 눈을 피하거나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한다면 그 무의식적인 신호들이 그들이 숨기려 했던 적대감이나 질투라는 그림자를 드러내는 거죠. 말과 몸이 일치하지 않는 반응은 그들의 진짜 감정을 확증해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일이에요. 진심 어린 눈빛과 열린 자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독설부터 무의식적인 바디 랭귀지까지 숨겨진 적대감을 나타내는 8가지 신호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칼 융이 남긴 핵심 교훈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림자는 있어요. 질투, 불안, 분노가 담긴 마음의 어두운 부분이죠. 누군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못할 때 그들은 그것을 정교한 행동을 통해 당신에게 투사하곤 합니다. 우리가 알아본 이 신호들은 단순히 적대감을 알아내는 것을 넘어 사람과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줄 거예요. 융이 준 가장 큰 교훈은 이런 적대적인 행동이 사실 당신보다는 그 사람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비꼬거나 방해하거나 질투한다면 그건 그들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들의 불안, 두려움, 질투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뿐이니 그 때문에 당신이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 신호들을 자신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선을 긋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하고 슬픔을 나누며 당신 자체를 존중해주는 진심 어린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저도 이런 여정을 시작할 때 우리가 말한 신호들을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많았어요. 절 의심하게 만드는 비아냥거림, 제가 잘 안 되길 바라는 행동들, 그리고 나를 외롭게 만들던 그 억지 미소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면서 저는 제가 더 좋은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선을 긋고 진정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선택하며 제 자신의 가치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 여정이 제 삶을 바꿨고 이 영상 시리즈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행동으로 옮겨볼 시간입니다. 주변 사람 중 우리가 말한 8가지 신호 중 하나를 보인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있나요? 어떤 신호가 느껴지시나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건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고 답변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리즈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심리학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8가지 신호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진심 어린 관계를 맺을 가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타인의 그림자 때문에 당신의 빛을 흐리게 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